종목들 좀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골라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넥센타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해 매출 3조 원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10% 이상 튀어오르고 있고요. 약 3장 안에서도 굉장히 선방해주는 모습이네요.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넥센타이어 오늘 하락장에서 상승이 유난히 좀 돋보이는 흐름인데요. 넥센타이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모두 시장 대비 상당히 좋죠. 그 안에서 이제 넥센타이어가 한 10% 이상 올라가면서 유독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타이어 관련주들이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려져 있었던 건 좀 사실인데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이제 넥센타이어가 어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떤 주가 흐름이 오늘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 원을 처음 돌파를 했다라고 이제 타이틀이 좀 많이 꼽혔는데 2조 원 돌파가 2019년도였죠. 그러니까 6년 만에 이제 3조 50%의 매출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한 12%, 영업이익은 1,700억 정도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제 지나간 실적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 부분들은 뭐 오늘 하루 정도의 어떤 그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가 추가 상승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뭐 이 추정치고 이제 넥센타이어 쪽에서 밝힌 부분이기 때문에 딱 이 정도 실적이 나오겠다라고 담보할 수 없긴 합니다만은 올해는 넥센타이어가 이제 영업이익을 작년에 이제 1,700억을 기록을 했으니까 올 해에는 한 2천억 정도 넘길 것이다라는 게 뭐 사측도 마찬가지고 증권 쪽에서도 어떤 좋게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매출 한 3조 4천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150억을 좀 넘길 것이다. 우리가 보통 타이어 이제 자동차를 안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뭐 요즘 대부분 운전하시죠. 타이어 회사들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죠. 뭐 자동차도 있고 뭐 트럭이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통 자동차 처음 샀을 때 달려 나오는 타이어, 이제 OE 타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우리가 보통 카센터에서 이제 교체를 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전 세계 한 30개 자동차 회사들한테 OE 타이어를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넥센 타이어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사실 OE 타이어 부분이 이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조금 약간 좀 이미지가 좀 저렴한 타이어의 이미지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지금 타이어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타이어가 100본이 팔렸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차지하는 전기차 타이어의 비중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전기차 타이어는 비싸거든요. 전기차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중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인치 그리고 전기차 타이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타이어 기업들의 실적은 사실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넥센 타이어 하나만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금호, 한타 모두 좋아지고 있는데 유독 넥센 타이어 오늘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는 것은 실적 뭐 추정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저평가 영역이 상당히 좀 두드려지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저평가인지 수치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퍼로 얘기했을 때 퍼가 지금 현재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PBR은 이게 너무 낮죠. 지금 한 0.3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다른 이제 금호나 한타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 영역이고 관세에 있어서 가장 좀 불리한 입장이었던 게 넥센 타이어였었죠.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모두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넥센 타이어는 미국에 공장이 없거든요. 창고만 있었죠. 근데 그 관세 발효되기 전에 창고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재고를 쌓아놔서 관세를 좀 극복을 했고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주가에 적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이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최근 시장 대비해서 뭐 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뭐 상승률이 미미하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길게 봤을 때 뭐 바닥은 완벽히 잡은 듯한 느낌이고요. 수급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물론 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 뭐 그것만큼 좋은 게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종목을 리드하는 수급 주체가 있거든요. 넥센타이어는 화면에서 딱 그냥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빨간색 선은 외국인 수급이 넥센타이어의 우상향하는 어떤 수급의 주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란색 선의 기관은 뭐 아직은 좀 약간 매도 기조긴 합니다만은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기관 수급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을 때 또 위쪽 방향 조금 더 많이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센타이어 만나봤습니다.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또 앞으로의 대응 전략 세워봤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1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네요. 지난해 4분기 실적 나왔는데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좀 분석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뉴스만 딱 읽었을 때는 사실 이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실적을 볼 때는 매출, 영업이익 요거 두 개를 위주로 보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단기 순이익 아니면 단기 순손실을까지는 잘 보질 않는데 그 단기 순손실이 굉장히 좀 커진 게 오늘 GS 리테일의 어떤 급락을 불러일으키는 주 요인인데요.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이 작년 매출이 이제 11조 9천억, 거의 12조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900억, 거의 3천억에 육박을 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좋았죠. 영업이익이 68% 좋아졌습니다. 편의점이 도대체 무엇을 팔길래 영업이익이 68%가 좋아질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작년에 그 민생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점포수를 봤을 때는 사실 CU랑 GS랑 진짜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경쟁을 많이 하는데 서로 국내 1위 편의점이라고 이제 뭐 우기는 상황이죠. 점포수는 사실 GS가 더 많죠. 근데 순이익 같은 경우는 CEO, 이제 BJF 리테일이 더 좋은 편인데 그러면은 오늘 좋은 실적을 발표해 놓고 GS 리테일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단기 순손실을 크게 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는 이제 요기요고 하나는 이제 해외 투자 펀드인데 GS 리테일이 이제 컨소시엄으로 요기요를 인수를 했을 때 한 30% 정도 지분 갖고 있죠. 그때 3천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장부가로 3천억이 한 400억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요기요에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GS 리테일의 과거에는 이제 그 순이익을 깎아먹는 부분이었었는데 이번에 4분기에 단기 순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크게 그게 어디에서 발생을 했냐면 해외 투자 펀드 관련돼서 780억 손실이 발생을 했다. 이제 여기와 합쳤을 때 780억이 해외 투자에 뭐를 투자를 했길래 해외 투자와 여기와 합쳐서 단기 순손실이 780억이 발생했는지는 뭐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이걸 봤을 때 이제 하나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어떤 뭐 일회성 비용 악재냐 아니면은 요기요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악재로 남아있는 이제 아픈 손가락이죠. 요기요가 뭐 흑자로 전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부분이고 GS 리테일이 어떤 작년에 투자했던 해외 펀드에서 엄청난 몇백억대의 큰 손실은 일회성 손실이니까 앞으로 좀 오늘 하루로 주가에 적용되는 어떤 좀 해프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유의미 있는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방금 이제 앵커께서 소개하셨던 종목 중에 이제 GS P&L 있죠. GS P&L을 GS 리테일이 분할을 발표한 게 지금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재작년 9월 달이죠. 그리고 GS P&L이 인적 분할돼서 회사 주식시장에 상장된 게 24년도 이제 12월 달이죠. 오늘 GS P&L은 올라가고 GS 리테일은 떨어져서 뭐 GS 처음에 이제 인적 분할되기 전에 주주분들은 이제 두 회사 주식을 모두 이제 받았죠. GS P&L 그렇기 때문에 큰 어떤 좀 약간
포먼은 없으실 텐데 GS P&L 말고 GS 리테일을 최근에 픽을 하신 분들은 좀 약간 엇갈린 주가 흐름이 나오긴 하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수급 같은 걸 봤을 때 내일 반등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장에서 약간 밑골이 달고 있긴 합니다만은 GS 리테일도 같이 밑골을 달고 있죠. 정리를 하면 일회성으로 난 단기 순손실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지만 이제 거래량 쪽에서 어떤 매도 클라이막스도 좀 나왔고 그동안에 계속됐던 작년 한 4분기서부터 외국인 기관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내일 금요일 정도는 좀 바닥을 잡고 다음 주 좀 반등하는 흐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만나봤습니다. 그동안의 실적 그리고 주가 흐름 분석해봤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포착 종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지수가 조금 더 크게 빠져나가고 있고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야 할지 어떤 종목 함께 공부해 볼까요? 네, 동원 시스템즈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동원 시스템즈 하면은 이제 대명사가 이제 단어가 하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포장재로 이제 대명사인데 우리가 보통 뭐 라면이나 과자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접할 수 있는 포장이 돼 있는 모든 포장을 만드는 게 바로 동원 시스템즈죠. 라면 같은 경우에는 뭐 일촌화학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동원 시스템즈는 뭐 과자의 보통 비닐 포장재, 그 다음에 뭐 펫, 유리, 캔 다 만드는 게 이제 동원 시스템즈인데. 좀 약간 사업 내용이 구태의연한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걸 좀 약간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제 어떤 쪽이냐면 우리가 알루미늄 캔을 많이 만드는 게 동원 시스템즈인데 이 아베안 알루미늄 캔으로 만드는 게 2차 전지 원통형 전지거든요. 그래서 동원 시스템즈가 LG엔솔의 알루미늄 캔을 가장 많이 공급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 부분과 연결시키고 또 그 원통형 4680 원통형 전지는 이제 로봇에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2차 전지 이제 로봇 밸류 체인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억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동원 시스템즈 지금 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일단 그 동원 시스템즈를 픽을 한 이유는 수급적인 부분인데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가 24년도 한 10월 달서부터 정말 오랫동안 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졌는데 그동안에 위쪽에 이제 파란색, 빨간색 선의 외국인 정말 줄기차게 매도를 하면서 주주분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주가가 이제 차트만 봤을 때는 뭐 거래량도 좀 늘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도 이제 V자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향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년 이상, 1년 한 4개월 동안 팔았던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 이 단순히 주가 흐름이 V자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큰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외국인 수급을 보면 1월 한 초순서부터 이제 외국인 수급도 한 1년 넘게 매도를 하다가 V자로 반등을 줬고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 쪽으로 이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졌던 동원 시스템즈 이제는 2차 전지 4680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밸류 체인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가격적인 전략은 오늘 이제 전일 대비해서 거의 약법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가로 정하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현재 3만 원 좀 안 되는데 4만 원으로 약간 좀 높게 잡았습니다.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종목이고요. 손절 가격은 2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 시스템즈 살펴봤습니다. 주요 사업이 이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고 앞으로 메이저 수급도 유입될 것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위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